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신 여행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불법 전파 해킹, 전파 무기와 부정선거 문제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통신사로 다녀온 황윤길이 일본이 침략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조정에 간곡히 직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이를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임진왜란으로 국민들이 7년 동안 정말 처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당시 황윤길의 호소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봤더라면 그런 어두운 역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뇌 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피해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뇌 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고문,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뇌 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피해자 모임 한 다음 카페는 회원이 3,916명, 또 다른 카페는 648명입니다. 저도 이 카페 중 하나의 카페의 회원입니다. 이러한 카페가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불법 전파무기 사용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를 알려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의지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기획부에 재직 중이고 저의 전공은 기계공학입니다.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드릴 말씀이 거짓이 아닌 객관성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들어보셨습니까? 냉전 초기에 CIA가 수행한 비밀 정신조작 실험 프로그램입니다. 1953년에 시작되어 1973년 이후 중단이 되었고 수많은 비밀 실험이 피험자의 동의 없이 진행이 되었으며 피험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1975년 미 의회에서 MK 울트라의 존재가 처음 공식 폭로가 되었고 1995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MK 울트라와 관련하여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해 직접 사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피험자의 동의가 없이 진행되었던 비밀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까지 정신조작과 인지행동 통제 관련하여 핵심 기술로 전승이 되어 지속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많은 불법 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 무기 피해자들이 지금도 피해자가 되어 이들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시험과 고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 중 한 명인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파무기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뇌해킹, 마인드 컨트롤 기술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외 저장된 기억을 읽거나 삭제하거나 변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내외 정기적 활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말하지 않는 생각, 이미지, 의도에 대해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감정, 판단, 결정, 행동을 기술적으로 유도하거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외부 기기에 직접 뇌 자극을 보내 영상이나 음성의 지각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재 가장 최신 기술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노 입자를 몸에 투입하여 뇌까지 이동시켜 무선 신경 자극, 브레인 투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하는 기술입니다. 입을 통해 삼켜서 장에 투입된 나노 입자는 장벽을 통과하여 혈관의 혈액을 통해 뇌로 이동하고 외부 자기장과 전파를 통해 무선 충전과 자극을 하는 신호 전달 매체로 나노 안테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경구 투입을 하지 않고 주사를 통해 혈관으로 나노 입자를 직접 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통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예를 들어 식당에 음식에다가 투입하거나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음식에 투입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 주사에 투입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다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뇌해킹, 마인드 컨트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전파 무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쿠바 하바나 주재 미국 외교관 정보요원들로부터 처음 보고가 된 하바나 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피해는 갑작스러운 두통, 어지러움, 형평감 상실, 귀 압박감, 이상 소리, 메스꺼움, 인지장애, 뇌진탕의 유사 증상이 특징이었습니다. 외상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 범죄 조직으로부터 백팩 크기의 휴대용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사들여 실험을 통해 유사한 피해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무기는 벽을 투과가 가능하여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인공위성과 원격 무선망을 통한 뇌연결 BCI 관련 특허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 특허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사용하려고 개발하고 특허를 냈겠죠. 먼저 2017년 한국 특허인 KR 201700900373A는 인간 인터페이스의 마인드 컨트롤 시스템으로서 인공위성과 원격 무선망을 통해 활용하여 뇌 연결 BCI를 가능한 특허로 나노 전자칩을 인체에 삽입 또는 부착하고 뇌파 지도, 유전자 지도를 활용해 뇌신경세포와 유전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특허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특허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오래된 특허인데 US 601191A, 이것은 Communication System and Method Including Brainwave
Analysis and Use of Brain Activity로서 머리의 이식 또는 부착된 센서로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만으로 브레인 투 브레인 또는 브레인 투 컴퓨터 통신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특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로제스의 완전 이식형 무선 BCI로 임상 실험에 성공을 하였으며 또한 공간 검증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격 대화로 음성 문자 변환이 가능하고 컴퓨터 등 기기 제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이고 음성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제는 훨씬 정교하고 깊이 있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직접 당하고 있는 뇌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 고문, 스토킹 피해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초단파 음파 무기 공격입니다. 제가 2018년 회사 현대중공업에서 중국 상해에 파견을 가라고 하여 6개월 명령을 받아서 갔다가 온갖 전파 고문을 당하다가 3개월 반 만에 복귀를 당했습니다. 당시 거기에서 이를 피하려고 2번이나 호텔을 옮겼는데 가해자들이 호텔을 쫓아와서 계속 전파 고문을 가해야 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는 회사에서는 제가 향수병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2018년 복귀 이후에도 제가 다니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정년 퇴직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서ян섭 씨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당한 것과 동일하게 전파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지에서 호텔에 혼자 묵고 있으면 여지없이 가해자들이 따라와 위층에서 전파 무기 가해를 해댑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과 기억의 감시입니다. 2018년 상하이에서 복귀 후 지금까지 회사에서 제가 소속된 팀에서 제 주변에서 저를 감시, 통제, 실험을 해왔습니다. 회사에서 제 컴퓨터 해킹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한 번은 컴퓨터가 저절로 눈앞에서 커서가 움직이길래 제가 속으로 어떤 놈이야 하고 외치니 팀 내에서 누군가가 조롱하듯이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그리고 지나가면 어떻게 저의 생리 현상을 알고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다 마주치며 행동이나 말을 하거나 협박성 말을 해댑니다. 어떨 때는 과거에서 본 내용이나 꿈속의 기억까지 말을 해댑니다. 뇌를 해킹 시에는 기본적으로 뇌공진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하고 무기력하게 하거나 졸리게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각 정보의 해킹입니다. 제가 혼자 보고 있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하거나 과거에 혼자 본 내용을 팀원들이나 동료들이 이야기를 해댑니다. 네 번째는 생각의 조종입니다. 생각의 조종 시에는 머리 회전이 안 되게 두통을 유발하거나 멍하게 만들거나 말이 잘 안 나오게도 하고 무의식 중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표지판 등에 쓰여있는 글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해답이 써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사인 것 같은 단어나 문장을 제 속으로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동을 직접 제어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울산에서 창원으로 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 중에
이렇게 핸들을 꺾도록 제어가 되어 갓길 연석 블록에 타이어가 터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려고 팔을 뻗고 누웠는데 제가 속으로 가해자들을 욕을 했더니 이렇게 제가 뻗어있는 손으로 머리를 치도록 제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 중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리 관절에 힘이 빠져 넘어져서 발목을 접질러서 오랫동안 고생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는 환시, 환청, 환취가 가능합니다. 제가 자려고 밤에 누웠는데 머릿속으로 흑백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환시를 본 적도 있습니다. 환청은 누군가가 회사와 관련된 사항을 콕 찍어서 속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장시간 발기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고문을 당하는 남성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피해자들도 전파 송고문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직접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컴퓨터와 휴대폰의 해킹입니다. 제 회사 개인 PC도 2018년 중국 파견 갔을 때부터 현재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도 계속 해킹이 되어 사내 보안부서나 콜센터에 100번도 넘게 신고를 하고 내부 보고를 했으나 시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해킹하고 있으니 고쳐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주변에 해도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일이다 시치미를 떼거나 발뺌을 하거나 얼버무립니다. 휴대폰도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움직이고 알람이 저절로 울리고 방금 열어놓은 휴대폰 화면에서 잠시 다른 걸 하고 왔는데 열지 않은 앱들이 열려있는 경우 등 수없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초기화를 수없이 해도 휴대폰을 새로 사서 아무 앱을 깔지 않아도 똑같이 휴대폰 해킹을 당하였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스토커들이 매일 따라붙습니다. 제가 목욕탕을 가더라도 카페에 가도 따라오고 운전을 해도 따라오고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이상한 혼행을 자행을 합니다. 이 피해자들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도 동일하게 스토커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수시로 침입을 당해 기물 손괴와 물건을 손을 대기도 하고 아파트 방에도 침입을 해서 물건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자동차 불법 침입과 손괴는 여러 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살고 있다고 한탄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해 지시자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TI, Targeted Individual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유관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 기관인 국가인권위, 검찰, 법무장관, 경찰, 신문부 등 수십 차례 이상 고소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되어 대면 질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2001년 미국 리치몬드시 부시니치 의원은 이러한 전파 무기를 금지하는 미국 공간보호법 스페이스 프리저베이션 액트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01년 7월 26일 실제로 법을 제정을 했는데 연방법 제103-FZ5에 의해 전자기파, 적외선, 음파, 인프라소닉 등 심리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파무기 사용 금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도 2025년 국내 전파무기 피해자들과 함께 여기 광화문, 홍대, 신촌, 국회의사 등 앞에서 전파무기 사용 반대 법 제정 요구 연설회를 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뇌신경 정보를 동기화하여 와이파이나 개인 휴대폰을 통해 오감 정보와 기억들을 빼내갈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바로 여기서 있는 마루타인 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피해와 경험들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 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빼앗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신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노예가 됐을 때까지 이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들은 이제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공론화하여 법을 만들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는 것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다음 주제는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현재 전 세계에 공통된 이슈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외에도 부정선거가 확인되거나 국가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된 나라로는 미국, 베네수엘라, 러시아, 벨라루스, 콩고, 도미니카, 미얀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선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우리나라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선거기관인 A웹입니다. 여기서 공급했던 선거 시스템이 부정선거에 사용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한 2020년 미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현재 여러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와 공산주의 혁명은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자신들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정치와 사회 시스템을 악이라 부정하고 현재 법과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폭력을 정당화하여 국가를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와 법을 부정하고 선거를 장악하여 국민의 민의와는 무관하게 특정 세력들이 국가행정부와 입법부를 나아가서는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국가 삼권을 장악하게 되어 독재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혁명을 하는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포장된 이상을 합리화하겠지만 과거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견제가 없는 절대 권력은 결국 부패하게 되어 있고 처음의 이상은 담배였고 특정 권력 측의 국가의 부와 혜택들이 집중되어 왔던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선거 때마다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해 애국 시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에도 꿈쩍도 안 하는 국회와 언론을 보며 눈통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시에 계엄 사유 중 큰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었습니다. 계엄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주장한 부정선거는 제대로 조사 한번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을 하고 끝나버렸죠. 여러분, 작년 6.3 대선에서 당일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 38%, 김문수 후보 53%를 투표해서 김문수 후보가 15%나 크게 앞섰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선관위 출구조사는 당일 투표에서 투표하고 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죠. 이 결과가 방송 3사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구조사 결과가 이재명 후보 52%, 김문수 후보 41%로 이재명 후보가 11%나 앞선다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전 투표한 사람과 본 투표를 한 사람의 연령층 분포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전 투표는 이재명 후보 63%, 김문수 후보 26%로 이재명 후보가 37%나 앞섰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결과 최종 49% 대 41%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11시에 불 터져가지고 알겠습니다. 물 젖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 전한길 이준석 대표의 유튜브 부정선거 토론에서 최근 선거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신랄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봉했었고 유튜브에 공개한 영화 그날에서도 부정선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선생님, 네. 11시부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시부터 네. 부정선거는 2020년 때부터 크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0년 4월 15일 총선 TV 개표 방송을 본 이후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쏟아져 나오는 부정선거 증거 제시 유튜브 방송들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울분을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투표 결과 서울, 경기, 인천의 결과가 민주당, 국민의힘이 64대 36으로 완전히 똑같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가짜 투표지들, 투표지 분류기 영상 조작들, 그리고 훼손된 봉인지들,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수많은 빳빳한 투표용지들, 1876년생 144세의 유령 유권자, 기네스북 최고령자보다 나이가 많은 14명의 유권자들, 열거하기에도 힘든 수많은 증거들이,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1, 2학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는 성인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들은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을 속여서 거짓말을 하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이영돈 전환길의 그날 영화의 내용에 의해 부정선거 조작 정도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1대 총선은 지역구 기준으로 부정선거에 의해 국민의힘 40석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원래 민주당 123석, 국민의힘 124석이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84석으로 조작이 되었습니다. 2024년 22대 총선은 국민의힘 52석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며 그 결과 지역구 득표 기준으로 원래 민주당 109석, 국민의힘 142석이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조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국민의힘이 33석 이겼으나 부정선거에 의해 민주당이 71석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엉망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도 다 국민의 손에 의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않으니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의 눈치만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거리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 아니라고 넘어가실 것입니까? 저도 수십만 명이 광화문 등 거리를 가득 메울 때 시위에 참석했었는데 언론에서는 이를 한 번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찬탈한 것과 부정선거에 의해 정권을 찬탈한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부정선거의 정보가 넘쳐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철저히 밝혀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히 분해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 시스템의 부정 방지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먼저 현행 투표관리인 도장을 인쇄하는 방법을 투표인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올라옵니다. 선생님, 물 올라와요, 물. 예. 가방 걸린다고요. 예. 투표인 개인 도장을 사용하고 대만처럼 수개표를 하게 되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를 해서 모든 사전 투표 보관함 CCTV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함도 실시간으로 인터넷 영상을 공개하고 아울러 모든 영상을 저장하여 공개를 하면 모든 의심을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와 국회는 빨리 찍어라. 투표관리인 도장을 개인 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개인 도장으로 바꾸면 부정선거를 하기가 힘들겠죠. 아울러서 선거관리 조직에 대한 감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해외 선진 국가들은 선거관리 기관에 대한 감사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고 국회에서 견제만 가능한 아주 기형적인 조직입니다. 선거에서 어떠한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외부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대법관 출신이거나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의 선거관리위원장이 객관성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수많은 부정선거 관련 고발과 소송이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재 국가들과 유사한 선거 시스템에서
형식적인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하는 무관한 부정선거 집단에 의해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출되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드린 두 가지 이슈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으면 부정선거에 의해 참정권을 다 잃고 뇌해킹,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 자유의지까지 다 잃은 처지가 되어 노예로 전락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상컨대 5년 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근로자들을 뇌해킹으로 노예를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끔찍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해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고문, 스토킹에 대해 러시아처럼 구체적으로 법제화를 하고 현재 총기류와 같이 동일한 레벨로 제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만 이루어지면 모든 정치적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관심있게 AI에게도 물어보시고 온라인에서 찾아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큰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수 옆에 큰 화학 공장에서 폐수를 평소에는 정화를 해서 관을 통해 호수로 배출했습니다. 그 배수구 옆에 잉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하수관에서 독성 폐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잉어는 폐수에 중독이 되어 몸이 기형이 되었고 호수 안으로 가서 이 사실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호수의 물고기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기형이 된 잉어를 보고 웃으면서 피했습니다. 다급해진 그 잉어는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대형 물고기들한테 이 사태를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깊은 물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호수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수에 사는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기형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거나 폐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지켜야죠.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샘에서 시작된 물은 개울이 되고 개울은 강으로 모이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는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바다를 이루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